제가 백내장 수술만 2만 건 넘게 했는데요. 부작용이 적은 단초점 렌즈, 선명하게 보이는 다초점 렌즈,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수술 후에도 흐릿하게 보여 후회하시거나 심하면 재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백내장 렌즈 정하는 방법, 이 영상 하나로 딱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단초점 렌즈 vs 다초점 렌즈 어떤 렌즈가 더 좋나요? 저라면 당연히 다초점 렌즈를 먼저 해드리고 싶죠. 단초점 렌즈는 하나의 초점, 원거리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흐릿하게 보이니까 결국엔 대부분은 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초점 렌즈는 가까운 것, 중간거리, 먼 것이 굉장히 좀 선명하게 보이는 편이니까 거리로 봤을 때는 선명도가 다초점이 더 선명한 거죠. 우리가 흔히 단초점이 더 선명하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한 초점만 선명한 거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원거리만 보지 않거든요. 밥 먹을 때라든지 뭐 컴퓨터, 핸드폰은 물론이고 가까운 거 보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초점을 하시면 멀리 빼고 나머지는 다 흐리게 보이는 거니까 결국엔 선명도가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단초점은 선명하니까 단초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사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거리를 다 커버했을 때의 그 초점은 결국엔 다초점 렌즈가 더 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초점을 수술하신 분이 반대 눈 수술을 할 때 나는 이번에는 단초점 말고 다초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제가 다초점을 해드리면 단초점 했던 것을 후회할 정도로 다초점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눈을 비교한 분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확실히 단초점에 비해 다초점이 이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초점의 빛번짐이라든지 선명하지 못한 부분, 전체적으로 좀 뿌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셔서 나는 단초점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원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운전을 하시는 분, 특히 뭐 트럭 운전하시거나 그래서 밤에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하루 종일 운전하셔야 되는 뭐 버스 운전기사분,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운전이 생명과도 직결되니까 단초점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단초점을 좀 권유드리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80세 넘으신 분들은 망막이 좀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망막이 이제 많이 발해 있고 햇볕에 많이 이제 노출이 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가 적응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그러신 경우가 많고, 또 80세 이상은 동공이 좀 작으신 편이 많으셔서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20, 30대는 동공의 크기가 6에서 8mm라면 80세 넘어서는 거의 4mm로 절반으로 줄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찡그리면 잘 보듯이 80세 이상의 분들은 가까운 거를 단초점을 넣으셔도 생각보다 잘 보시기 때문에 제가 단초점을 권유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아이엔스를 넣으시면 더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80세 분들도 아이엔스를 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그 대학병원에서는 단초점 렌즈를 많이 하던데 그럼 단초점 렌즈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대학병원은 사실 다초점에 관심이 많지 않고 또 다초점의 그 뿌연 부분, 빛번짐에 대한 부작용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망막과 각막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망막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넣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초점 렌즈를 넣고 굉장히 실망하시고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렌즈를 교체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학병원에서는 다초점 렌즈를 기피하게 됐고, 우리가 다초점 렌즈를 하는 이유는 단초점 렌즈 쓰고 나서 돋보기를 쓰고 싶지 않아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질환이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불편감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감을 치료하는 것이 대학병원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식라섹을 20대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라식라섹 많이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불편감을 해소하려고 라식라섹을 하는 거지, 안경을 쓰면 해결되는 근시가
병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라식 라섹 하시면 굉장히 행복해하고 정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저는 라식 라섹을 굉장히 많이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이와 같이 다초점 렌즈 수술도 라식 라섹처럼 대학병원에서는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예뻐지는 미용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잘 안 하고 화상 환자나 암 환자 재건에 더 이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다초점 렌즈 너무 비싸지 않나요? 네, 맞아요. 다초점 렌즈가 좀 많이 비쌉니다. 다초점 렌즈는 보통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일본에서도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초점 렌즈를 막 권유드리기는 이제 선뜻 저희도 그렇긴 한데요. 예전에 실손보험이 자유자재로 잘 보상을 받았을 때는 비용이 좀 초월했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권유드렸어요. 확실히 더 좋은 렌즈라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비용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막 권유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저는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다초점 렌즈의 가격은 똑같은 렌즈를 썼을 때 전 세계에서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단초점 렌즈 하다가 불편하면 다초점 렌즈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다초점 렌즈를 처음부터 하시는 게 훨씬 좋은데요. 왜냐면은 백내장 수술은 하고 나서 렌즈가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유착이 되는 걸 다시 뜯어내서 다른 렌즈로 바꿔야 되는 수술은 첫 수술보다 10배 이상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하다가 중단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더라도 어떤 렌즈가 있는지를 단초점, 다초점을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수술하시면 이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충분히 신중하게 어떤 렌즈가 있는지, 나한테 맞는 렌즈가 무엇인지를 다 들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초점과 단초점 렌즈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초점이 선명하고 부작용도 없으니까 이걸로 안심하고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단초점이 모든 거리에서 다 선명한 건 아니니까 실제로는 선명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수술하시기 전에 충분히 어떤 렌즈가 맞는지 상담을 하시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김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